사실 내 시장 정리할 때 이 화장품주를 얘기하려다가 또 시장 정리하면 살펴볼 섹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러 화장품주는 한번 이렇게 뺐어요. 빼서 다시 볼 건데, 자, 제로 코로나 종식 기대 중국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세계 증시가 전부 다 급등을 했고, 특히 유가가 올라가졌죠. 한 5%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 유가가 안정돼야 되는데 국제 유가가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 침체 신호가 되거든요. 블룸버그에서도 역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시진핑 3년이 성공하면서 제로 코로나가 많은 완화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시장에 이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시장에 지금 들어왔어, 내가.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특히 재작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가 되고 쫙 올라갈 때 들어오신 분들은 오랜 역사, 우리나라 그 지수의 흐름, 이런 오랜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항상 시장은 좋은 것만 같고 항상 또 시장은 나쁜 것만 같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시장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뭐 반복적으로 항상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횡보 구간에 있기도 하고, 이게 횡보 구간이죠. 네모난경 이렇게 횡보 구간에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상향하다 우하향하기도 하고, 올라가다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다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떨어지는 공간에 또 특히 많이 떨어지는 섹터가 있는데, 그 많이 떨어지는 섹터라고 그래서 항상 계속 떨어지지만은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때는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식량주가 굉장히 강했다가, 그죠? 강했다가 지금 이제 떨어져서 중간중간에 이제 설거지하고 있고, 또 원전주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지금 또 다시 이슈가 나오면서 또 설거지하고 있고, 또 지금은 또 2차 전지하고 리튬이 또 촥 올라가죠. 그러니까 리튬하고 2차 전지가 또 언제까지 올라가겠냐. 물론 지금은 잘 올라갈 거예요. 그럼 또 착 떨어지기도 하고, 또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막 이럴 때는 그 전에 또 태양광 풍력이 착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 화장품주하고 제약바이오는 지금 어디 있냐면 다 여기 있어요. 다. 이제 HLB나 이런 지는 중간에 있고, 뭐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웬만한 제약바이오주하고 화장품주 뭐 다 여기 있어요. 다 여기. 아주 그냥 이게 뭐 지하권도 보통 지하권이 아닌데,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우리나라의 화장품주들은 대표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죠.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나 우리 이제 예전에 수출도 이쪽으로 많이 하고, 또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탈피해서 그나마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 나가 있는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 얘네들은 그나마 주가가 타격을 덜 받고 있긴 해도 역시나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낙폭 과대가 돼 있어요. 낙폭 과대.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매출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안 좋아지고 매출도 안 좋아지고, 당연히 주가는 바닥을 치고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중국이 드디어 제로 코로나 규제 완화 얘기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주식들에 관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즉 주식이라는 게 아까 알려드렸듯이 섹터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 섹터 얘기하는 거예요. 종목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낙폭 과대가 돼 있을 때 이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는 이 종목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 여러 섹터 중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보통 배당이 나온다거나 재무가 단단하고 영업이익이 좋다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돼요. 또 장기 투자한다고 한 번에 몰빵하지 마요. 그냥 오늘 샀으면 일주일, 2주일 뒤에 산다든가, 수익 관점에서 보면 뭐 중장기로 샀으면 이번 달, 다음 달, 다다음 달. 왜냐하면 바닥에 있을 때 한 번에 일자로 쫙 올라가주면 좋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이 눌림목이라는 걸 반드시 주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금요일에 별로 안 좋았어요. 코스피는 좋았어요. 근데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별로 안 좋았고, 이제 끝에 반등해 주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시장 정리할 때 말씀드릴 거겠지만 전부 다 주봉에서 5주선 위에 있고, 잘하면 코스피는 지금 20주선도 뚫을 판이에요. 그럼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저다 대형주가 이끌어갈 거예요. 코스닥도 엄연히 5선 위에 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그랬죠. 뭐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먹히든 아니든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수든 종목이든 간에 5주선 위에 안착을 했으면 다음 주 한 주도 제가 좋아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기가 막히게 이 시점에 미증시가 살아났고 잘 버텨주고 10주선까지도 가고 20주선까지도 가요. 역사가 말해주죠. 이렇게 됐을 때 섹터가 물론 이슈 맞고 떨어진 확률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한 750P까지는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693P니까 우리가 먹을 게 있다는 거죠. 요 시기에 화장품주가 좀 뛸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2차 전지라든가 뭐 리튬이 뛰긴 뛸 건데 화장품주가 특히 강하게 반응을 해줬고 그 금요일날 시가는 좀 낮았는데 전부 다 꼬리 달고 올라가준 그러니까 시초가가 제일 낮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부터 좀 화장품주만 집중적으로 다른 섹터는 어차피 시황 정리를 할 건데 그때 한번 볼 거고 지금은 화장품 섹터만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가 한국 화장품입니다. 오늘은 재무까지 같이 볼 거예요. 엄연히 추세 깨졌죠. 보통 화장품주들이 이래요. 물론 우리나라의 다른 주식들도 많이 떨어졌는데 특히 화장품주는 더더욱 많이 떨어졌고 한국 화장품의 기준을 보면 여기가 19년도 7월 달이고 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가 여기예요. 우리나라 코로나가 터졌을 때가 20년도 3월 달이니까 얘는 이때도 안 밀렸어요. 한국 화장품이 그만큼 좋았는데 여기가 19년도 8월 달인데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해도 너무한 거죠. 이런 게 있어요. 지금부터 이 설명은 한번 하고서 쭉 그냥 이 체크만 갈 거예요. 월봉에서 5개월 선을 못 돌려줬다는 얘기는 아직도 장기적인 추세 전환과 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5개월 선인 6,690원 받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중기적으로 주봉에서 5선을 회복해주고 있죠. 자, 5주선 가격이 6,322원인데 위에 올려놨죠. 뭔 얘기냐면 다음 주에 월요일 날 한국 화장품이 5주선 위에서만 출발해주면 깔끔하게 어디를 가냐? 20주선, 즉 6,9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거래량의 변화가 크게 생기진 않았지만 이렇게 바닥에서 약간 탈출해주는 분위기죠. 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영향으로다가 화장품주가 월요일 날 좋아지면 이 친구는 매수해요. 어디서 매수냐? 21선 근처에서 매수해요. 이해하셨죠? 그럼 60일선까지 가는 건 거의 가능하고 60일선까지 갔을 때 마진율이 8%예요. 우리는 주식을 살 때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내동매매를 하지 않게 돼요. 왜 매수가와 목표가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목표가를 알고 있다면 주식이 뛰어서 목표가가 있을 때 사면 안 되겠죠. 누구는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이 물량을 사는 우린 호구라고 그러죠.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초가가 아니면 사지 말고 이렇게 60일선 근처 그러고 만약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를 제대로 봐서 날아가면 240선까지 가요. 240일선까지 갔을 때 마진율이 28%예요. 이렇게 두 가지의 목표가를 갖고 가면 돼요. 한국 화장품의 재무 좀 잠깐 볼게요. 화장품주들 재무 좀 안 좋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재무가 많이 안 좋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회사가 재무가 좀 안 좋아. 그러니까 물론 장기 투자하기도 불안하지만 재무가 안 좋으면 뭐를 하냐면 갑자기 화장품이 이제 활기를 띠고 있어. 그런 기업이라는 게 돈이 필요하겠죠. 공장도 새로 더 짓고 싶고 확장하고 싶고 화장품 사업이 커질 거니까 그럼 반드시 이런 기업들은 뭐를 하냐면 한국 화장품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은 유상증자라는 걸 하게 되고 시비 발행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주식에 악재가 오게 돼요. 예전에 그 제주항공이 있었거든요. 제주항공이 이제 항공주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죠. 지금 이제 볼만하긴 하도 그래 역시나 제주항공이 잘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마이너스 15%를 맞고 쭉 떨어졌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요때만 해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도 리오프닝은 좋아야 되는데 도대체 왜 밀리냐? 얘가 이 당시에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니까 기업이 돈이 없다. 기업이 재무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유상증자 발표를 해버렸어요. 3자배 정도 아니고 일반 주주 유상증자기 때문에 뚝 떨어졌죠. 이렇게.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재무도 분명히 같이 봐야 돼요. 그렇죠? 일반 실방할 때는 사실은 재무까지는 못 봐드려요. 잘. 재무를 같이 보게 되면 섹터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제 화장품 섹터 하나만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한국 화장품의 PBR은 산데 이런 게 있어요. 섹터마다 PBR이 약간씩 기준이 있어요. 화장품의 PBR 사는 높은 거 아니에요. 철강주가 PBR 사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철강주라든가 뭐 식량주, 식품주 이런 애들은 고속 성장하는 섹터가 아니죠. 이런 친구들은 PBR이 끼케야 뭐 0.5, 0.3막 이래요. 지금 전기차의 그 평균 PBR은 다 0.5 이하예요. 해도 너무한 거죠. 전기차는 성장주인데. 보통 같이 주기도 한데 성장주예요. 보통 제약바이오 PBR은 이제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PBR이 보통 막 10, 11 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그 섹터마다 틀린 거예요. 한국 화장품 제조의 그 시총이 1,000억이에요. 시총이 1,000억인데 매출이 670억. 자기 시총보다는 좀 얕게 올리고 있고 해마다 매출이 줄죠. 1,300억, 726억. 이거 영업이익도 크게 이제 그 적자가 나다가 작년에 조금 적자폭이 줄었어요.
연간 영업이 4년 연속 적자니까 올해 적자가 나면 내후년에 내후년에 좀 안 좋아져요. 올해 어떻게 해서 흑자로 돌려오는 게 좋겠죠. 화장품 업계가 다 그래요. 근데 주식이 반응을 할 때는 흑자에서 더 큰 흑자를 내는 것보다 적자에서 흑자로 났을 때가 주식이 더 빨리 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잘 판단하고 계시고. 현금요율이 174%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기업은 아니죠. 즉, 배당도 안 주니까 재무적으로 단단한 기업은 아닌 거예요. 요거를 감안하시고, 요걸 항상 감안하시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합쳐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요 두 개를 합쳐서 해석할 줄 알아야지만이 내가 시장에서 큰 위험을 피해갈 수 있어요. 어쨌거나 재무는 단단하지 않고 아까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HTS를 농협 걸 쓰는데 여기 증자가 붙었잖아요. 이게 신용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만큼 증권사에서도 재무를 튼튼하게 보지 않는 거죠. 자, 똑같은 이제 앞에 이름이 붙었는데 이건 한국 화장품 제조예요. 예전에 한국 화장품 제조하면 대단했었어요. 이 당시에도 주식을 했을 때니까. 이때가 이제 한 14년도면 전 8년 전인데, 야, 뭐 이렇게 잘 올라간 주식이 이제 제가 이제 이때부터 월봉 바닥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졌는데, 이때가 이제 원체 2014년도니까 싹 날아가더라고요. 화장품 제조가. 대단했었어요. 상장해가지고. 한국 화장품 제조가 있지도 않는데, 이렇게 바닥권 가격이 있어요. 이렇게. 요 정도 가면 거의 이제 반응을 잘 해주고 잘 돌아 나가는 가격대예요. 우리는 이런 걸 대바닥이라고 그러죠. 20년도 3월 달이 언제냐 이때요. 이때 코로나가 터졌을 때고 화장품 업계가 19년도 이렇게 8월 달, 7, 8월 달 특히 한국 화장품 쪽이 지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아까 한국 화장품도 많이 무너졌었는데 그 당시 가격대까지 밀렸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지만 얘네들도 정말로 너무한 거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바닥권을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전환해주고 있죠. 물론 5개월 선을 못 돌려놨기 때문에 지금 추세 전환과 턴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주봉을 봅니다. 5주선 돌파해놨죠. 똑같아요. 한국 화장품처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 요렇게 22선 찍고 나가면 어디까지 가냐? 요렇게 이전 변곡점 여기까지 가요. 즉 24,000원을 목표가로 잡으시면 돼요. 재물을 잠깐 볼게요. 재물 나름 단단해 보여요. 자, PBR입니다. 한국 화장품보다도 낮죠. 이거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PBR 하는 법 알려드렸죠. 그죠? 장부상 가치가 10,000원이야. 시장에서 20,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면 PBR이 2가 되죠. 10,000원인데 시장에서 5,000원에 거래되면 PBR이 0.5가 돼요. 섹터마다 틀리기 때문에 자동차는 다 이쪽에 있어요. 철강주, 비료주, 사료주는 0.5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리튬이라든가 이런 고속 성장하는 막 리튬, 배터리는 당연히 PBR이 5, 6대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높은 게 아니에요. 화장품도 이면은 이게 성장주기 때문에 예전에 사실 굉장히 낮은 거예요. 예전 절대적으로 보지 말고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시총이 890억, 900억이라 죠 900억인데 매출이 678억. 뭐 그냥 나쁘진 않죠, 그죠? 연간 영업이익이 이번 두 번째 적자 났네. 이번에 올해만 좋아지면 잘하면 흑자 나겠네요. 흑자 날 확률이 크죠. 지금 3분기, 1분기, 2분기가 좋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냥 주식이 뛸 수 있다는 거죠. 현금유불이 1900%고 부채비율이 96%라는 얘기는 나름 단단한 거고 역시 배당은 안 주네요. 안 줄 수밖에 없죠. 뭐 영업이익이 좋아야 배당을 주지. 자, 이게 기본적으로 재무는 괜찮은 친구고 이렇게 21선 근처 배수 241선. 맥심으로 봤을 때 241선이고 순간 27%를 갈 수 있다. 화장품 섹터가 딱 뛰게 되면 얘네들이 먼저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코리아나를 봅니다. 자, 화장품주 다 이래요. 지금 다 바닥에서 다 슬슬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 화장품주는 왜 바닥은 아니에요. 자, 보시게 되면 한국 화장품은 다중바닥을 그린 적이 없죠. 즉 몇 개월간 옆으로 간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저번 달 저점 찍었고 이번 달에 2달만 지켜준 거고 이건 한국 화장품 제조도 마찬가지인데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했을 때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는 어느 정도는 바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월봉에서 엄연히 어떻게 됐냐면 6월 달에 급락했을 때보다 10월 달에 급락한 게 더 크거든요. 분명히 지수는 더 폭락을 했는데 얘는 6월 달 이하를 훼손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정도면 거의 대바닥인 거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화장품 업계가 굉장히 힘들었던 19년도 8월 달에 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역시나 이 정도면 이런 걸 대바닥이라고 하죠. 자, 5개월선 가격이 2,968원인데 내일 같은 날 뚫어주고 나가게 되면 일단 10개월선까지만 가도 세요.
마진율이 큰 거죠. 식겨선까지 갔을 때 17%예요. 그러면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보다는 코리아나가 내가 먹을 게 더 많은 거예요.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았을 때 최고 좋은 건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할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마진 폭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제대로 날라갔다. 주봉에서 60주선까지 가요. 수급주선이죠. 그런데 완바닥, 그죠? 투바닥 눌리고 뛰죠. 내일 21선 위에서 출발한 매수.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 60주선인데 60주선까지만 가도 24%고 241선 기준으로 봐도 역시나 21%니까 최소한 나한테 마진율을 20% 이상 안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코리아나를 잘 보고 있다가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재물을 같이 봐야죠. 오늘 재물 다 봐드릴 거예요. 자, 코리아나를 봅니다. PBR이 1.19 많이 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 1, 2가 싸다면서요. 그거는 섹터마다 틀리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1.19면 굉장히 싼 거고, 시총이 1100억이야.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보다도 시총이 비슷하네요. 그죠? 더 크네?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1100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870억. 아까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적자가 있었는데 딱 한 번 있었고, 이 친구는 21년도에도 흑자가 있었고, 연간 영업이익이 딱 한 번 적자가 났죠. 회사가 재무가 단단하고 좋은 거예요. 큰 이상이 없는 거예요. 현금 유보율이 많지는 않지만 빚이 없죠. 406%는 큰 건 아니지만 막 1000%가 넘어서 엄청나게 좋은 유보율은 아니지만 그만큼 빚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재무는 나쁘지 않다. 다 배당은 안 주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좋기 때문에 역시 지금이 살 타이밍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경산업이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디트간 떴는데 월봉을 잠깐 볼까요? 아까 금방 코리아나의 제가 목표가를 어디 잡았는지 기억하시죠? 제가 코리아나의 목표가를 어디를 잡았냐면 단기예기야 중장기가 아니라 이 코리아나 지금도 중장기로 사도 돼요. 어제 낮으니까. 그런데 내가 코리아나를 지금 단기를 들어가 있다. 우린 계좌를 나눌 줄 알았죠. 단기 계좌, 단기할 종목, 중기할 종목, 스윙할 종목을 다 섞어 놓으면 도대체 내가 중장기를 이 종목을 갖고 하는 건지 단기를 갖고 하는 건지 스윙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친구를 할 때는 단기 계좌에 넣어놓을 건지 중기 계좌에 넣어놓을 건지 스윙 계좌에 넣어놓을 건지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코리아나를 2개를 해도 돼요. 여유가 있으면 장기 계좌에 하나 넣어놓고 뭐 중기 계좌에 넣든가 뭐 스윙 계좌에 넣어놓든가 2개를 같이 운영하는 단타랑. 그래서 단기는 빨리 빠져나오고 중장기는 쭉 들어가시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자금 운용에 묘가 있어야 돼가지고 제가 자금 운용에 대한 부분은 멤버님들 제가 꼭 신신당부하죠. 자 어쨌건 코리아나를 제가 목표가를 10개선 잡았죠. 3,470원 이유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월봉에서 10개선을 맞고 떨어지는 게 굉장히 크고 파워가 붙으면 20개선이에요. 코리아나가 20개선까지만 가도 32%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면 32% 즉 상한가 목표가예요. 왜 이런 추론이 가능하냐면 역시나 애경산업이 떴을 때 제가 이 친구가 목표가를 10개선을 잡았거든요. 이 친구가 10개선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10개선을 갔어요. 월봉에서 보니까 이런 거지 일봉에선 장난 아니에요. 이날 28%가 뛰었고 다음날 23%가 뛰었어요. 즉 241선 밑에서 빵 때려가지고 여기 간 거죠.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 거래량 붙을 때 제가 쫓아가서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서 안 샀는데 얘가 이만큼 날라갔어. 그래도 사지 마요.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오지 않는 한 사지 마요. 왜 굳이 무리해서 사? 좀 딴 거 살 친구들 무지하게 많은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기서 안 샀더니 자기가 알아서 기분 좋게 조정이 쫙 들어와요. 그럼 나중에 사시면 되는 거예요. 즉 지금은 살 자리가 아니죠. 목표가를 찍은 거예요. 면이. 자 다시 한번 60주선 근처가 목표가가 되고 그 자리가 월봉에서 10개선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아야 되죠. 매수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예요. 다 찍은 거예요. 그럼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를 기준으로 보면 아직 안 갔죠. 지금 여길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사야죠. 사더라도. 이해하셨죠? 주식은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야 지금 날아가고 있어. 화장품도 좋대요. 애경산업사 벌써 40~50%가 올라갔는데 쟤를 쫓아가다 하면 어떡하냐고. 안 간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애경산업 왜 떴냐면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자 재물을 보겠습니다. 일단 애경산업은 여기서 사신 분들이 제일 좋았던 거고 1.12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시총이 3,900억이에요. 코리아나보다 크네요. 눌러주면 웬만한 사익 친구는 눌러주면 쫙 눌러주면 사도 돼요. 중장기로 사도 돼요. 네, 일단
시총이 4천억이 안 되는 회사가 매출이 6천억 가까이 올려요. 자기 시총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데다가 영업이익이 대박이죠. 47억, 78억 나오던 애가 152억이 나왔어요. 전분기 3배가 뛰었어. 그러니까 뛰죠, 주가가. 자, 연간 영업이익이 적자 난 적이 없죠. 상장 폐지나 이런 거될 위험성이 전혀 없다. 그죠? 현금 유보율이 1200%예요. 부채 비율이 27%. 배당도 줘요. 그러면 내가 어떤 친구를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 친구가 월봉 바닥에 있었을 때 지금 5개선 뚫어주자마자 매수고 내가 여기서 샀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여기를 가든 여기를 오든 말든 이런 데 갈 거예요. 엄청 싸기 때문에 어디를 갈 거냐면 아무리 못 가도 일단은 20개선까지 가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 비싼 가격을 두고 살 수 없으니 너 제발 눌러라. 이렇게 눌러요. 음봉 떨어질 거예요, 며칠간. 지금 사지 말고 눌러주면 사면 돼요. 근데 주식 격언에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날아가는 닭 뭐 쳐다보기만 한다고. 그냥 쳐다봐도 돼요.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다른 것도 많아요. 애경산업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당분간 굉장히 잘 지켜봐야 돼요. 아우딘 퓨처스 얘기를 해볼게요. 아우딘 퓨처스는 예전에 제가 어디서 얘기했던 종목이냐면 이런 데서 얘기했었어요. 이런 데. 근데 20개선이 목표가니까 맞고 떨어지고 고생을 시켰는데 언제부턴가 이거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추세가 언제 좋아요? 두 가지의 리스크가 있어요. 자, 이게 장점과 단점인데 아우디 퓨처스는 언제가 제일 좋았냐면 모든 주식은 20개선을 기준으로 저는 이거를 이제 이 투자자마다 틀려요. 제 기준이에요. 월봉에서 20개선 기준으로 깨느냐 돌파냐에 따라서 추세가 우하향이 확증이 되느냐 우상향이 확증이 되느냐 이거 두 개를 결정을 해줘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리는데 삼성전자의 우하향은 언제 확증이 됐냐면 이때 확증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 어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절대 믿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 누가 자꾸 삼성전자 사라고 그래도 20개선을 깨는 순간 그냥 끝난 거예요. 회사가 끝난 게 아니라 추세 깼다. 이러면 삼성전자가 맥시멈으로 밀리면 두 번째 고점인 62,000원까지 올 수 있고 이게 지지선이니까 제대로 밀리면 54,000원까지 오겠구나.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왔죠? 자, 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개선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더군다나 20개선이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가팔렀다. 이거는 거의 완전히 폭락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20개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삼성전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가 HMM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언제 얘기했냐면 HMM이 어떤 좋은 뉴스가 나도 뭐 민영화가 되든 말든 뭐 아무것도 믿지 마요. 그냥 20개선을 깬 이런 순간들이 엄청 위험한 거예요. 이걸 빨리 못 돌려놓으면 투자가 계속 깨지는데 20개선 깬 순간 HMM 제가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랬죠.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는 순간 어떻게 되냐. 여기서 주식이 싸다고 들어간 순간 5만 원짜리가 3만 원이면 싼 거 아니에요? 주식은 추세를 보고 하는 거지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HM이 쫙 들어왔죠. 이렇게. 엄청 들어왔어요. 요때만 탈출했어도 28,000원에만 탈출했어도 최소한 40% 마이너스 40%의 손실을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개선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아우딘 퓨처스는 어떻게 됐냐. 20개선을 뚫어주고 돌아 나가버렸어요. 이 안 좋은 시장에 자기 혼자 추세를 쨍쨍하게 유지하고 있던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원체 제가 화장품주에 그동안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안 봤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친구가 20주선을 그냥 달려나갔어요. 언제 달려나갔냐?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달에 22년도 8월 달에 20개선을 뚫어주자마자 나는 우상향 할 거야가 확증이 돼버린 거예요. 난 앞으로 주구장창 커나갈 거야. 여기서 어떤 뉴스, 기사, 찌라시 아무것도 믿지 마요. 자꾸 엉뚱한 뉴스 나오잖아요. 이제 카카오페이 얘기 좀 잠깐 하고 갈게요. 카카오페이가 뭐 적자가 확대된다는 둥, 뭐 카카오그룹주가 큰일 났다는 둥, 곧 회사 망할 것처럼 이게 왜 망해? 카카오페이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주봉에서 5주선을 뚫어주는 순간 10주선까지는 가요.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5주선을 반드시 뚫어줘야 돼요. 뚫었죠 지금. 뚫어주고 일봉에서도 제가 21선만 깨지 않은 매수라고 그랬죠. 여기서 매수해요. 다시 돌아 나갔죠. 이날만 해도 벌써 11%가 떼었고 하루 쉬고 금요일날 그 시장 안 좋은데 자기 혼자 9% 올라갔어요. 여기서 누가 나쁘다고 카카오페이가 뭐 어떻게 된다는 둥, 뭐 성장성이 없다는 둥, 뭐라는 둥 아무것도 믿지 마요. 알았으니까 그냥 5주선만 깨지 마. 난 여기 살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믿지 마요. 뭔 얘기냐면 아우딘 퓨처스가 20개선을 뚫었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나는 추세를 유지해 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깼죠. 92년 9월 달에 안 그 시장이 안 좋은데 9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 분명히 안 좋았어요. 이렇게. 처음으로 9월 달에 이렇게.
엄청난 음봉이 날렸죠. 이렇게 쫙 떨어졌어요. 이 와중에도 얘는 20견을 지켜냈어요. 나는 추세를 안 깨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HLB를 조금 하면 HLB는 깼어요. 20견. 제가 그래서 약간 조심하라는 거예요. 물론 리버사이드의 형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5개월 선을 잘 타고 올라갔죠. 잘 타고 올라가잖아. 이게 뭔 얘기냐면 아우딘 퓨처스가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갈지 몰라요. 제대로 날아가면 어딜 가냐. 전 고점인 3,800원을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몇 개월째 맞고 떨어지는 매물대가 있죠. 8월 달에도 못 들었고 9월 달에도 못 들었고 10월 달에도 못 들었어요. 뭔 얘기냐면 지금부터 5개월 선만 안 깨면 이 전고점, 즉 2,690원, 2,700원을 뚫는 순간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요. 3,800원까지. 매물대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러니까 3,800원이 최종 목표가가 되고 나는 최소한 싸게 사야 되겠는데 어디서 사냐? 다음 주에요. 자, 저번 주에 앞에 있는 매물대를 완벽히 소화했어요. 그것도 작은 거래량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매집이 다 끝난 거예요. 작은 거래량으로 매물대를 뚫고 나간다는 거는 누군가가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물대라는 게 존재하죠. 앞에 전고점. 항상 전고점은 뭐가 있냐면 보통 주식을 잘하거나 고수분들도 전고점에 미리 다 걸어놔요. 그러니까 스캘퍼도 있을 테고 단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일단 전고점에서 비중이 50% 날리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전고점 맞고 떨어져요. 3번 맞고 떨어졌어요. 이 상황을 끌고 일봉으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3개를 다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월봉, 주봉, 일봉. 요걸 다 해석할 줄 알아야지만이 시장에서 내가 단기를 하든 장기를 하든 스윙이 가능한 거고 여기서 분봉까지 30봉, 10분, 3분 요거까지 끝낼 줄 알면 내가 단기 단타도 잘할 수 있겠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걸 다 할 줄 알지만 주식은 되게 못해요. 심리적인 부분이 약해가지고 설명은 잘해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엄연히 지금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를 없애려고 하고 있고 주봉에서 5주선 위에 있는데 일봉에서 5일선까지 딱 뚫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날 5일선 위에서 출발해주고 깨지만 않는다면 2,770원 돌파하는 순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딱 날아가요. 물론 싸지는 않아요. 지금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어디 있냐면 다 여기 있어요. 다 여기 있어요. 다. 코리아나 여기 있고 한국 화장품 여기 있고 한국 화장품 제조 여기 있어요. 저는 솔직히 저라면 얘를 선택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여기 있는 거 살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싸게 살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굉장히 깔끔하고 좋고 대신에 전고점 맞고 떨어지면 조심해야 돼요. 확 밀리니까. 재물을 봅니다. 저한테 1순위는 아니에요. 전 싼 주식이 좋아요. 자, 재물을 잠깐 볼 건데 재무가 좋아 보이진 않죠. PBR이 2.51. 최소한 코리아나보다는 높아요. 시총이 583억이네. 이런 거 아시죠? 왜? 시총 가벼운 애들이 이렇게 세력들이 좀 잘 이렇게 하는 거. 자, 600억이라고 쳐. 600억. 600억인 회사가 매출이 439억이에요. 영업이익 적자가 심하죠. 지금 심하고 연간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5년 적자에 대한 위험성은 없어요. 자, 현금유불이 49%, 부채비율이 329%인데 재물은 빵점이에요. 재무는 빵점이에요. 재무는 빵점인 회사가 월봉에서 이치가 낮진 않는데 추세가 좋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굳이 아우딘 퓨처스를 살려면 단기로 대응해야 되고 또한 나의 비중에 내가 화장품에 투자하고 하자는 금액을 크게 실으면 안 돼요. 물론 재무가 엉망인 회사가 날아갈 땐 잘 날아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식시장인 게 좀 그래요. 그래서 하실 분들은 작은 금액 갖고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토니모리 좀 볼까요? 금융환이 오셨네요. 제가 주말에 괜히 멤버님들 시간 뺏지 않았나? 자, 토니모리 볼게요. 토니모리의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죠. 이렇게 낮아요. 이때가 그 20년 1월 달인데, 뭐, 코로나 때는 이때고, 해도 너무한 거죠, 이 친구 지금. 많이 떨어졌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 전환 해주고 있죠. 일단 중기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친구의 목표가는 20주선이 돼요. 20주선 가격이 정확하게 13%예요. 13%의 목표가를 가지고 월요일 날 21선 근처에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화장품주들이 다 주봉에서 턴을 해주고 있어요. 다 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뉴스가 빠른 게 아니라 주식이 빨라요. 차트가 빠른 거예요. 재무 잠깐 보고 갈게요. PBR 0.89 이거 헤드도 너무하죠. 화장품주가 1 이하는 너무 싼 거예요. 진짜로 너무 싼 거예요. 너무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토니모리가 말도 안 돼요. 저거. 시총이 800억이네요. 매출이죠. 자기 시총보다는 높은 매출을 올리네요. 일단 배당 없어요. 배당이 없고
연간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적자라는 거는 내년에 상장 폐지 여건 조건이 되어 짧게 팔고 나가죠. 짧게. 단기로 언제든 상장 폐지 당할 수 있고, 토니모리가 상장 폐지 당한다는 아니고 5년 연속 적자가 넘어가면 상장 폐지 여건이 돼요. 말 잘못하면 또 토니모리 주주분한테 혼날까 봐. 근데 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소 그 법상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적자가 나게 되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일단은 상장 폐지 여건이 돼요. 야, 거래 정지를 당해. 얘는 괜찮겠다. 이 코스피네요. 큰일 날 뻔했다. 다행이다. 토니모리는 엄연히 코스피예요. 코스피는 상관없어요. 코스닥은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적자가 되면 상장 폐지 여건이 돼요. 토니모리는 엄연히 코스피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얘 사야 되겠다. 자, 태용을 볼게요. 태용이라는 회사가 예전에 어떤 회사였냐면 사실 풍력 관련주거든요. 풍력 관련해서 요새도 살만해, 이 친구. 굉장히 대단하고 좋았던 회사였는데 이 친구가 거래 정지를 당했어요. 언제 당했냐면 요 시기에 당했어요, 이 시기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회사의 재무가 나쁘냐? 안 나빠요. 예전에 이 태용을 생각하면 보통 날라가면 이 정도는 날라가요. 이게 1,800원짜리가 11만 원. 이 몇 프로에 도대체 이게? 10,000%? 이렇게 날라가거든요. 이 친구가 왜 거래 정지를 당했냐면 간단해요. 재무에서 연간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적자가 날 뻔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여건이 됐다가 이제 흑자로 돌려놓는 바람에 기사에 생겼거든요. 제 주위 분들하고 저거 이때 재밌는 얘기 일화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당시에 이 친구의 현금 유보율이 얼마였냐면 4,000%. 대단한 거예요. 돈을 싸놓고, 그러니까 회사에 현금을 싸놓고 있는 거야. 빚이 6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저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야, 아무리 연속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적자래도 이렇게 재무가 좋은데 상장 폐지당한다거나 거래 정지당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길래, 아니 형님, 법은 법이지. 나라에서 거래 정지 하라고 하면 해야지. 분명히 5년 연속 적자면 당연히 거래 정지 된다니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 됐어요. 거래 정지 돼가지고 꽤 고생했죠, 이 친구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거 들고 있었던 분들. 태용이 요 당시에 이렇게 거래 정지를 됐어요. 이렇게 쫙 정지가 돼가지고 돈은 묶이고 주식 거래도 못하고 이렇게 묶인 거죠. 요 당시 날짜가 한 21년도 3월달, 이때가 4월달이니까 1년 정도를 주식을 못한 거야. 돈이 묶였잖아요, 지금. 뭔 얘기냐면 토니모리가 코스피니까 다행이지만 내가 가진 종목 재물을 지금부터 봐가지고 코스닥에 있는데 5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라면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돈이 묶일 수 있는 거야, 그죠? 네, 보통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주식을 막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재무가 좋아도 상관없어요. 코스닥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수백억 수천억을 갖고 있어. 그래도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적자면 나라에서 일단 상장 폐지 여건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부분은 봐야 되고,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제약바이오 중에 특례 상장 기업들이 있어요. 특례 상장 기업들. 얘네들은 5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가 돼도 사실은 면제를 해줘요. 얘네들 빼고 나머지는 무조건 내 포트에 그런 종목이 있다면 반드시 신경 쓰고 봐야 돼요. 비중을 늘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컬러레이를 봅니다. 사실은 컬러레이가 좀 화끈해요. 주식도 이제 종목들도 종목들마다 끼가 있어요, 끼가. 근데 컬러레이는 좀 화끈한 편이고, 월봉에서 보면 이 친구도 많이 떨어져서 우리가 그때 여기서 매수해서 목표가가 여기였거든요. 요 당시에 물리신 분들이 좀 꽤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하는데 이 정도면 1998년도에 또 20년도 3월 달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무너졌던 것까지 왔다는 얘기는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를 뭐라고 그러냐면 낙폭 과대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진 거야. 해도. 그러면 5개월선까지만 가도 일단은 10%예요. 이해하셨죠? 주봉에서 뛰면 이쪽으로 갈 거예요. 자, 가끔 거래량이 터지기 때문에 이 친구도 월요일날 웬만하면 매수가 맞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화장품주는 월요일날 살만한 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특별한 일만 없으면. 갑자기 중국에서 내일이라도, 주말에 내일이라도 다시 제로 코로나 할 건데 이래버리면 소용없고, 그것만 아니면, 그런 이슈만 없다면 월요일날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본늘을 봅니다. 월봉에서 보면 이 친구도 낙폭과대죠. 5개선까지는 갈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10%의 마진율 1,518원. 재물 안 봤구나. 재무 볼게요. 주봉에서 우선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한 번은 뛸 수 있는 거예요. 60일선이 목표가가 되고, 여기서 이제 최고의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되겠죠. 이건 제가 찾아드릴게요. 몇 번이든 제가 월요일 되기 전에 아침에 들어와서 굳이 화장품들을 살려면 뭘 살지 알려드릴게요. 컬러레이 재무 좀 잠깐 볼게요.
PBR이 0.20. 완전 낙폭과대죠. 0.20이라는 건 해도 진짜 너무한 거거든요. 이게 만원, 장부 가치가 10,000원이면 시장에서 2,000원 거래된다는 거, 2,000원. 얘 진짜 너무한 거. 얘 사도 돼, 내가 봤을 때. 진짜 싼 거예요, 진짜. 예전에 제가 삼보모터스 얘기했었는데, 우리 삼보모터스 얘기 잠깐만 하고, 이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컬러레이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삼보모터스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제가 삼보모터스는 전기차 관련주이자 수소차 관련주인데, 제가 그 당시에 여기서 좀 사라고 그랬어요. 제가 언제부터 사라고 그랬냐면, 사실은 이때부터 사라고 그랬거든요. 이때부터. 그냥 걱정하지 말고 사라고, 이런 데서.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꾸준히 사놓으면 되니까. 어딜 갔냐? 여길 갔어요. 이 당시에 가격이 4,000원대니까, 7,000원 갔을 때 거의 마진율이 80%가 나와요. 그래서 1,000만 원 넣었으면 800이에요.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린 모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맞추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3,400원, 3,600 찍었을 때 이 친구의 PBR이 얼마였냐면 0.2였어요. 0.2. 제가 그랬거든요. 이 친구가 시총이 지금이야 이제 주식이 뛰어서 이렇게 지금 1,100억이 된 거지. 그 당시에 시총이 800억도 안 됐어요. 시총이 8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매출이 1조를 올려요. 1조. 근데 현금 유불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애가 시총이 800억에 매출이 1조인데다가 PBR이 0.2를 찍고 있더라. 지금도 0.4밖에 안 돼요. 지금도 싼 거예요. 근데 PBR이 0.2란 얘기는 이 당시 여기 갔을 때는 PBR 0.56 되더라고요. PBR이 0.2란 얘기는 삼보모터스가 해도 너무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도 싼 거예요. 얘는. 당연히 제가 7, 8천 원 간다고 그랬죠. 이제 앞으로 9천 원도 가고 10,000원도 가요. 자, 어쨌거나 저 이제 자동차 얘기하겠다 할 건데 지금 컬러레이가 너무하다는 거죠. 0.2면. 상장피 당할 것만 아니면 0.2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화장품주에서. 토니모리가 1이에요. 토니모리가 0.89. 뭔 얘기냐면 컬러레이가 0.8만 가도 지금 주가의 4배가 되는 거예요. 4배. 3,000원이란 3,000원. 이해하셨죠? 물론 0.8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0.2는 0.4만 가도 2배예요. 0.4도 싸요. 자, 시총이 529억이에요. 그런데 매출이 얼마냐면 이렇게 564억이에요. 시총에 비해서 매출이 적질 않죠? 그죠? 연간 영업이익이 적절한 적이 없어요. 컬러레이는. 다른 화장품주에 비해서 굉장히 단단해요. 그죠? 근데 현금 유불이 좀 약하고 부채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안 주고 재무가 안 좋다고 판단을 해버려서 이게 신용이나 대출은 안 되지만 이거는 얘네들 얘기고 제 생각에는 재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론 영업이익이 좀 줄고 있는 게 이게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PBR 0.2는 해도 너무한 거기 때문에 이런 친구를 우리는 낙폭 과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금부터 세력들이 작업을 한다면 이런 공간에서 매집봉이 터졌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어디를 가냐? 여기는 당연히 가고 60회선까지만 가도 11%. 이런데 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컬러레이 가지고 장기 투자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 또 사는 거죠. 뭐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그럼 이런 데도 가고 이런 데도 가겠죠. 이식겨선 예전에 개인분들이 제일 물린 가격 제일 많이 물린 가격 컬러레이를 제일 많이 물린 가격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이런데 그나마 물타기 해가지고 평단가가 여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주식을 싸게 사죠. 전 주식 굉장히 싸게 사요. 멤버들도 굉장히 싸게 사라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제가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손절 안 쳐도 돼요. 진짜로. 그냥 거의 다 돌아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식겨선까지만 가도 74%예요. 마진율이. 얘 사는 거죠. 얘 장기적으로. 재무가 안 좋으면 내가 장기 투자하기가 좀 애매한데 물론 영업이익이 조금 떨어지는 게 이게 걱정은 되는데 어쨌건 뭐 별로 연간 영업이 적절한 적도 없고 뭐 빚이 많은 것도 아니고 회사가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꿔줘도 그 사람이 빚이 너무 많으면 그렇죠. 빚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컬러레이 같은 친구들은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 낙폭 과대예요. 자, 본느의 재물을 볼까요? 오늘은 하여튼 재물까지 다 보고 갈 거예요. 본느의 재물을 좀 보면 1.88. 그러니까 컬러레이가 얼마나 싼지 아시겠죠? 컬러레이가 1.88을 가게 되면 10배를 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회사마다 다 틀리긴 한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PBR이 주식의 상승 가락을 맞춰주진 않아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그냥 봐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하나를 사려면 하나만 보지 마요. 최소한 10개에서 20개는 따져야 돼요. 그죠?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시총이 442억이에요. 본느가. 매출이 530. 자기 시총보단 높네요. 영업이익 적자가 줄고 있죠, 지금? 컬러레이는 늘고 있는데 연간 영업이익 적자가 뭐 5년 연속도 아니니까 그 위험성은 없고.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본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뭐 회사에서 배임 횡령이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거래 정지 이런 건 나도 몰라요. 그거는 저도 한번 당했기 때문에 우린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는 그냥 단지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지표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현금유불이 680%고 부채비율이 181%라는 얘기는 그냥 괜찮은 거예요. 단지 배당은 안 줍니다. 자, 제닉을 볼까요? 끼는 제닉이 제일 좋아요. 끼는. 자, 제닉도 보게 되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 이 정도면 좀 많이 떨어진 거고 5개월 선까지만 가도 4,300원. 아, 제 거 재밌어요? 그죠? 저 주식 재밌게 설명하죠. 자, 5개월 선까지만 가도 4,300원. 저는 뭐 이렇게 뭐 일목균형품 막 이렇게 어렵게 안 해요. 뭐 볼린저 밴드 이렇게 안 해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주식은 단순한 원리를 갖고 있는데 본인이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식을. 자, 일단 5선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20주선까지 가락률이 굉장히 커요. 4,400원, 20주선까지만 가도 목표가가 10%.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추세를 틀어주고 앞전에 대량 거래 들어온 이력이 있죠. 제가 알려드렸죠. 제닉은 끼가 굉장히 좋아요. 끼가. 끼 있는 친구가 나한테 수익을 주락률은 빨라요. 속도가 빨라요. 재무는 조금 안 좋을 거예요. 제닉이. 제닉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자, 빨간 게 벌써 많죠. 이렇게 딱 봐도. PBR이 1.25. 뭐 비싼 건 아니에요. 뭐 화장품 조치고는. 그러니까 다 바닥에 있지 얘들이. 시총 284억, 280억이에요. 매출이 300억. 자기 시총의 2배는 올리네요. 영업이익 적자가 줄고 있고. 아,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이 컬러레이를 빼고는 영업이익 적자가 주는구나. 컬러레이는 아예 적자 난 적이 없고. 연간 영업이 한 번 탈출했네요. 한 번. 그러니까 다시 5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현금유불이 460%, 부채비율이 98%. 나름대로 재무가 아주 위험하진 않아요. 배당은 안 줘요. 그냥 매수. 올선근처 매수예요. 자, 세아펜시 좀 볼게요. 예전에 세아펜시가 참 좋았었는데 우리가 그때 세아펜시 재밌게 볼 때가 요때. 여기서 저기까지. 다시 화장품주가 무너지면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하면서 이게 참 무너졌는데 바닥 찍었죠. 이거 헤드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많이 떨어졌죠.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고 떨어졌고 돌아 나갈 건데 일단 5개월 선까지만 가도 12%예요. 주봉에서 추세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내일 같은 날 21선 회복해 주자마자 매수. 요때 뛰었죠. 요때 뛴 이력이 있고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또 뛸 거예요. 뛸 확률이 높고 재무를 잠깐 볼게요. 1.20 PBR이 1.20이네요. 시총이 430억, 매출이 390억, 연간 영업이 적자난 적이 없죠. 아니 매출이 좀 줄고 있구나. 그래도 재무적으로 이상이 없죠 지금. 788억, 부채 비율이 11%. 얘 사야죠 얘. 얘가 낙폭과대예요. 얘 사야죠. 얘는 여기서 사놓으면 저 컬러레이보다 얘가 낫겠다. 여기서 사놓으면 이런 데도 가고 이런 데도 가고 이런 데도 가요. 괜찮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돼요. 시간만. 마음 급하게 주식을 할 때 뭐 단기로 들어가는 계좌는 좀 그런데 스윙이나 중장기 할 때 너무 막 하루하루 일일비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요. 주식을 좀 편하게 하죠. 편하게. 우리 모나미 좀 볼까요? 모나미는 애국주기도 하고 왜 이 친구를 왜 봐야 되냐면 이 당시에 뛴 이력이 있는데 왜 뛰었냐면 갑자기 모나미가 우리 화장품 사업에 진출할래요. 그래서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에 넣어놨어요. 이 정도는 바닥 찍었어요. 주봉에서 봐도 우선 회복해주고 있고 일봉에서는 앞전에 거래량 터진 이력이 저게 이제 그때 그 일본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 당시에 뛴 건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재무 좀 볼까요? 짠. PBR 0.58 싸죠? 굉장히 싼 거예요. 0.58이면 싸고 시총이 597억, 600억이에요. 시총이 600억인데 회사가 매출을 1,300억, 2배 이상 올리고 있어요. 영업이익 적자 난 적이 없죠. 연간 영업이익도 5년 이상 적자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좋다. 현금유보율이 400%, 부채비율이 105%이기 때문에 엄청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배당도 줘요. 그럼 이 친구는 겨울에까지 두건 배당도 줬겠죠. 배당주예요. 배당 성향이 좋네요. 2%대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장기적으로 들고 하기에도 전혀 이상이 없고 중장기 들어갈 땐 되도록이면 배당 주는 게 좋아요. 내가 중장기로 6개월 1년 끌고 갈 건데 주식도 먹고 배당도 먹고 꽁도 먹고 아니 날도 먹고 꽁도 먹고인가? 그죠? 연우를 그 한국콜마에서 갖고 갔죠. 제가 연우를 좀 이뻐했었는데 요 당시에 연우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20개선도 깨고 5개선도 깨고 하길래 절대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해도 너무 떨었어요. 이제 이건 너무한 거예요. 이 친구 재무가 좋거든요. 5개선까지만 가도 9%. 자, 주봉에서 우선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상황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일봉에서 봤을 때 21선 동시에 3개 뚫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어서 보초병 쓸지는 모르겠는데 빵 때렸다 눌림목 줄 수도 있고 순간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잘 보셔야 되고
재무를 좀 볼게요. 재무 이 친구 좋을 것 같아. PBR이 0.69 너무 싸죠 이거 지금. 낙폭과대 완전히 낙폭과대고 증권사도 바이네요. 그래 내가 봐도 살만하다 너. 자 시총이 1600억이에요. 매출이 2600억. 자기 시총에 비해서 높은 매출을 올리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했네. 적자 전환했네 이번에. 자 현금유불이 3800%, 부채비율이 20%. 이런 친구들이 배당을 많이 줘야 되는데 배당이 너무 짜죠. 배당을 많이 줘야 외국인들이 안 떠나지. 에이, 우리나라 주식 구조가 그래요. 어쨌거나 3800%고 연간 영업이익이 적자난 적이 없는데 올해 컨센서스가 좀 약해져도 내년 내후년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러면 연우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사놓으면 재무적으로도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적자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흑자 전환을 꼭 돌아나기 시작하면 이런 데도 갈 거고 이런 데도 갈 거고 이런 데도 가요. 주식이 굉장히 싸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막 또 이런 데 날아가는데 막 이런 데 막 예전에 그거 뭐야 막 지금 미래나노텍 막 이런 거 쫓아가지 말고 막 LNF 막 앞 밑에서 막 10배 20배 올라왔는데 얘네 사지 말고 요런 애들. 이런 사는 주식은 싸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 부동산 아파트는 싸게 사면서 왜 주식은 싸게 안 사냐고. 그죠? 자, 코스맥스를 봅니다. 애들 너무하지, 지금. 화장품주가 보통 다 이래요. 일단 5개선까지만 가도 10%. 보통 10%는 먹겠네요. 내일 화장품주 웬만한 거 사면. 주봉에서 추세 전환을 완벽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슈선 갈 거예요. 갈 거고. 일봉에서도 역시나 5일선 기준 매수죠. 5일선 기준 매수예요. 재무를 봅니다. 코스맥스 재무는 안 나쁠 건데 또 유명한 회사죠. 자 시총이 1.02%. 저 PBR이 시총이네. 이 정도면 괜찮고 570억이네요. 시총이. 매출이 1조. 야 잠깐만. 시총이 5,700억인데 매출이 1조 5천억이야. 대단하죠 이 회사. 영업이익이 자기 시총이에요. 잠깐만. 아니구나. 아니, 그치. 매출이 3배고 영업이익이 자기 시총의 3분의 1. 엄청 늘어났네요, 얘 지금. 24년도가 예상이. 에이, 깜짝 놀랐네. 이게 연간이구나. 죄송해요. 그럴 리가 없지. 1년 영업이익이야. 죄송해요. 제가 지금 커피가 안 깼는가 봐요. 자, 어쨌건 연간 영업이익이 적정한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앞으로 영업이익이 더 커질 게 예상이 되죠. 물론 이건 예상이에요. 예상이고 주식은 영업이익 때문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다 참고예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최고 실적 찍었을 때 신저가 찍은 거 알죠? 자, 요번에 9월달 3분기에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현금 유보율이 10,000%에 10,000%. 너 배당 안 주면 안 돼. 야, 너무 짜지 않아요? 배당 0.63%. 10,000%인데? 이런 거 무상증자하면 악재예요, 사실은. 부채가 195. 배당을 2, 3%는 줘야지, 그래. 야, 이게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자꾸 공매도 하는 이유가 있어. 배당 투자를 하려고 해도 현금률이 10,000%인데 쪼개기 상장하지 말고 자꾸. 그죠? 쪼개기 상장을 하지 말고 배당을 많이 줘야지. 자, 재무적으로 너무너무 튼튼해요. 아주 튼튼해요. 너무너무 튼튼한 회사가 월봉에서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그냥 바닥에서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6개월, 1년 길게 모아나가면 이런데. 사실은 이런 거에 제가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송상개미 TV는 뭘 맨날 자꾸 사라고만 하냐. 시장 안 좋다는데 팔라는 얘기는 안 하고. 당연하죠. 주식을 봤을 때 우리가 팔아야 되고 위험한 자리는 삼성전자가 9만원, 8만원 찍고 10만원 다 간다고 라는 그 이상한 얘기 하신 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이 위험하고 나쁘다고 지금 막 시장 꼭 없어질 것처럼 얘기하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 영상이 지금 웬만하면 다 주식 사러 가는 것밖에 없지. 해도 너무하고 싼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고 얼른 현금으로 줍줍해야 되는데 다 물려있죠. 지금 여기서. 우아할 때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살 때요. 엄청 싸요. 우리나라 주식 진짜 싸요. 자꾸 또 고점 갔는데 막 코스닥 900p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뭐 삼성전자 9만원 간다하고 10만원 간다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또 팔으라 하니 지금. 지금 왜 팔아? 지금 사야지. 제 생각에는 그 팔으라 켜놓고 자기들은 사는가 봐. 막 JP모건하고 막 발표해가지고 막 시장 다 도망가라 하고 자기들은 샀는가 봐요. 그죠? 제 생각이에요. 쫓아온다 또 애들. 왜 파냐고 지금. 이렇게 좋은데 지금. 이 아주 대바닥에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예전에 짐 로저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시장에서 가장 좋은 기회는
낙엽을, 가을에 낙엽을 줍는 것만큼 시장이 폭락했을 때가 제일 좋대요. 제가 생각하는 거 그런 거예요. 코스맥스가 재무도 튼튼하고 앞으로 영업이익도 좋아질 거고 예전에 15만원 주가가 4만원 와 있죠, 지금. 얘를 사야지, 얘를. 그죠? 얘를 사가지고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LN에코, 에코프로 또 막 저기 어디서 한번 볼까요? 우리 에코프로 BM 좀 볼까요? 문제 에코프로 BM이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뭐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막 이런 데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뭐 또 에코프로 BM이 얼마가 됐냐면 얘가 11,000원에서 16만원 갔거든요. 16배가 올랐어. 여기 가 있는데 20만원, 50만원, 1000만원 1억 간다고. 얘가 1억이 어떻게 가도 돼? 아마 9천만원 가도 1억 간다고 살 거야, 아마. 여기서 자꾸 좋다고 추천하거든요. 여기서 왜 추천을 해? 여기서. 빨리빨리 차익 실현해야지, 지금. 16배 올랐는데. 이런 데서 사야죠, 주식을. 이런 데서. 거꾸로 해야 되는데 예전에 삼성전자 기업 가면 똑같아요. 8만원 가니까 뭐 9만원 간다하고 10만원 간다하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다 거기서 물렸죠. 그러니까 주식을 싸게 사야죠, 싸게. 지금이 사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도. 자, 어쨌건 그때 얘기고. 제이준 코스메틱을 좀 볼까요? 월봉이 하도 낮아서 잘 안 보이네. 주봉에서 보면 5주선 근처에서 옆으로 가고는 있는데 동전주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큰 금액 투자하지 말고. 볼 것도 없죠, 재무는.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주가는 싸요. 주식은 싸고. 자, 시총은 300억. 매출은 200억. 연간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죠. 적자 폭이 좀 줄긴 하는데 위험해요. 돈도 흘렀고 재무도 크고. 정말 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작은 금액 갖고 하시면 돼요. 작은 금액 갖고. 근데 저라면 안 살 거예요. 살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패스해요. 물론 이런 애들이 뛰면 빨리 뛰어요. 세력들이 작업할 때 이런 친구들 잘 갖고 해요. 근데 그런 거 하실 분들은 하시고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코스메카 코리아 좀 볼게요. 이 친구도 많이 떨어졌죠. 일단 5개선까지만 가도 21%네요. 뭐야 이게? 5개선까지만 가도 21%야? 많이 떨어졌구나. 예. 코스메카 코리아는 5개선까지만 가도 21%예요. 주봉도 추세는 완전히 얘는 못 돌려놨네요. 다른 친구들은 다른 화장품들은 다 돌려놨는데 얘는 아직 추세를 못 돌려놨어요. 추세를 못 돌려놨다는 얘기는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최저점 찍었네요. 이런 게 있어요. 최저점을 찍으면 다다음 날 한번 빵 때려요. 이 친구 살만한 거예요. 이 친구. 대신에 6,310원 깨자마자 바로 던져야 돼요. 자, PBR 0.49면 굉장히 싼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예요. 낙폭 과대가 돼 있고 5개월 선까지만 가도 21%를 먹는다는 게 마음에 드네요. 시총이 700억이에요. 시총 700억인 회사가 매출이 3천억. 이야, 괜찮다. 잠깐만. 다시. 시총이 700억인 회사가 매출이 3천억? 지금 이 친구 자기 시총에 비해서 5배 파는 거죠, 지금. 연간 영업이익이 적자 난 적이 없네요. 이 장기 투자할 게 많구나. 화장품주가. 오랜만에 봤더니. 현금유불이 2600%인데 부채가 없네요. 95%. 배당을 안 주냐 그래. 얘네들 진짜. 배당을 줘야지. 근데 배당이 없네요. 괜찮아요. 이 친구 만약에 보통 주식들이 이런 게 있어요. 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최저점을 딱 찍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최저점을 딱 찍으면 3, 4일간 확 올라가요. 너무 싸니까 누군가 확 들어와요, 이게. 요때도 최저점 찍어서 3, 4일 뒤에 요렇게 14% 올랐거든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하루 이틀 있다가 띠락률이 굉장히 커요. 잘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많은 개인분들이 물린 아모레지죠. 월봉을 좀 볼까요? 많이 떨어졌죠. 엄연히 추세는 완벽하게 우하향이에요. 이렇게. 예전에 대바닥, 제가 이 공간에서 잘 모아라고 그랬는데 더 떨어졌어도. 제가 모아가라는 거 한 번에 사라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 찍었고 떨어진 건데 일단 5개월 선 가격이 3만원이에요. 주봉에서 추세턴 해줬죠. 추세턴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잘 올라가면 20주선까지는 가요. 20주선까지만 가도 20%예요. 단기로 반등했을 때 뭔 얘기냐면 내일 같은 날 그냥 떠도 60선까지는 가고 눌림목 주고 5일선 근처 살짝 음목 떨어지면 매수해요. 상황이 좋은 거예요. 사실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재무 안 봐도 되는데 그래도 다 보기를 한 거니까 보겠습니다. PBR 0.74면 아모레지가 갖고 있는 펀더멘털에 비해서 역시나 주식은 굉장히 싼 거예요. 이 친구는 배당 무조건 줘야 돼요. 안 주면 안 좋은데. 자, 시총이 2200억인데 매출이 자기 시총의 2배가 넘어요. 5조가 넘어요. 5조. 대단하죠?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이 330억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많이 약하긴 해요. 예전에는 거의 뭐 이렇게 3천억, 1,500억 막 이랬거든요.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화장품 업계가 그만큼 안 좋았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고 있고
많이 좋아지고 있죠. 좋아지고 있고. 자, 현금유보율이 좋겠죠. 7,200%. 배당 성향이 1%. 짜죠. 사실 짠 거예요. 배당 성향이 좀 좋아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자꾸 늘려야 돼. 이거 제 생각인데, 대주주 분들이나 우리나라 뭐 기업분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저는 쪼개기 상장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쪼개기 상장을 하면은 그 기업 대주주분이 이러면 돈을 벌지만 외국인 자본이나 이런 거 우리가 투자 유치를 많이 받으려면 사실은 배당 성향이 좋아야 돼요. 배당 성향이 좋으면 외국인들이 잘 안 떠나요. 아, 배당 주는데? 근데 배당 성향이 좀 약한 건 있어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이 보통 박스피에 갇히거나 이제 헬스닥이라고 하는 게 저런 문제가 조금 있는 거고, 아모레지의 지금 H는 굉장히 낮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일터로 나가면 쭉 나갈 건데, 엄연히 엉덩이는 굉장히 가벼워요. 뭐 이렇게 쭉쭉 날아가는 애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3% 올라갔다가 2% 떨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이에요. 슬로우 모션. 이렇게 슬로우 모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격 급한 사람은 사기 좀 힘들고, 성격 안 급한 사람은 지금부터 사시면 돼요. 한국콜만은 좀 조용하긴 하면서도 빠른데, 이 친구도 제법 많이 떨어졌고, 일단은 이 다중바닥이죠. 외바닥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아주고 있고, 주봉에서 5선 뚫어졌는데 20주선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마진율이 작아요. 벌써 금요일날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금요일날 요만큼만 올라갔으면 월요일날 사가지고 여기를 먹으면 되는데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맞고 떨어질 거라, 단기로 보기에도 마진율이 작아요. 뭐 중장기로 길게 보면 괜찮고 단기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쭉 보면 더 올라갈 거예요. 재무는 좋을 거예요, 이 친구. PBR이 1.20.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무 싼 거죠. 그 컬러레인은 너무 심한 거고 컬러레인 너무 심한 거예요. 자, PBR이 1.4, 시총이 8천억, 매출이 1조 8천억. 야, 자기 시총의 2배로 올리네요. 뭐 연간 영업이 적자난 적이 없고, 영업이익은 뭐 그냥 평탄하네요. 현금유보율이 5,000%가 넘고 빚이었기 때문에 회사가 돈이 엄청 많다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재무는 좀 배당은 좀 짜죠. 배당도 주네요. 1%가 머리 금리가 올라갔는데 많이 좀 주지. 자, 중장기로 괜찮고, 아모레 퍼시픽을 보면 월봉에서 위치가 5개월선 밑인데 낙폭과대가 돼 있죠. 너무 싼 거예요. 얘. 자, 아모레 퍼시픽이 5개월선을 뚫고 나가게 되면 10개월선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큰데, 10개월선까지만 가도 일단은 25%예요. 이 친구는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주봉에서 보면 5주선을 뚫어졌기 때문에 20선 맞고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짧긴 하지만 60선 찍었으면 월요일날 떨어질 확률이 커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음봉이 하나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음봉. 음봉의 매수. 아니면 화요일날 사시면 돼요. 날짜는. 화요일날 사시면 되고, 아모레 퍼시픽의 그 재무는 사실은 안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튼튼할 것 같죠. 보겠습니다. PBR이 1.58. 뭐 높은 건 아니에요. 원래 아모레 퍼시픽 옛날에 PBR은 막 10, 20 막 이랬었어요. 저 너무 싼 거예요, 저거. 시총이 6조 4천억. 매출이 4조 2천억. 자기 시총보다 일단 매출은 작죠. 현금률이 13,000%, 빚이 없어요. 이 많은 돈 갖다 도대체 뭐 하냐고. 배당이나 주지. 0.59% 주네. 0.59%. 집회 한번 해야 되나? 배당 많이 달라고. 이런 거 하면 또 동영상 잘릴래나? 배당 너무 짠 거예요. 솔직히 너무 짠 거예요. 10,000%를 들고 있는데 회사가 돈을 이만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투자를 좀 하든가, 투자를 해서 주가 부양을 하든가, 뭐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배당을 많이 주든가. 그죠? 영업이익이 안 좋아서 그런가? 괜찮아요, 이 자리. 네, 음봉 한번, 기술적으로는 음봉 한번 떨어질 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화장품주를 이해할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진짜 화장품 관련주가 있고, 가짜 화장품주가 아니라 화장품주와 관련된 주식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라든가, 또 화장품 보면 요 안에 왜 화장품이 있고, 요거 안에 이렇게 감싸주는 하얀 거, 동그란 거, 뭐 그런 크림 같은 거 이제 뚜껑에 바로 묻지 말라고 그런 거 만드는 업체가 또 있거든요. 걔네들도 화장품이 뛰게 되면 같이 떼요. 나중에 그런 종목들은 제가 따로 빼놓고 알려드릴게요. 아까 연우 같은 경우가 직접적인 화장품 그 크림이나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이제 케이스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어차피 화장품이 잘 팔리면 케이스도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한국코모 홀딩스 좀 볼게요. 이거 많이 떨어진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고, 여기가 코로나 때인데 이제 돌아나갈 때 됐어요.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10주선 이수까지 갈 거예요. 단기적으로도 갈 거고, 뭔 얘기냐면 월요일날 매수해 놓으면 60일선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재물을 봅니다. 짠. PBR이 0.3은 굉장히 싸죠. 낮고, 시총이 2,620억이기 때문에
매출이 야 자기 주에 2배 이상 벌죠 지금. 3배는 한 2.5배 버네요. 연간 영업이 적자난 적이 없고 역시나 재물을 굉장히 단단한 구조를 갖고 있고 현금유불이 6,600%. 그러고 배당 성향 1점. 그나마 배당이 제일 좋네. 홀딩스라 그린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화장품도 재무 튼튼한 거 많네요. 그죠? 엄청 좋은 거 많네. 자, 선진뷰티 사이언스 좀 볼게요. 월봉에서 보면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외바닥인 게 좀 그렇긴 한데 위치는 낮고 주봉에서 엄연히 목표가 찍었어요. 찍었는데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날아가요. 이해하셨죠? 이 대량 거래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자, 재무 보고 가야지. 재무 좀 볼게요. 재무까지 보니까 한 섹터가 1시간이 금방 가죠. 그래서 일반 실방 때는 재무를 못 봐요. 자, PBR이 1.43이 비싸지 않아요? 시총이 600억. 매출이 487억. 좋진 않은데 나쁘진 않아요. 연금유불이 700%고 이게 뭐야? 부채가 123이라는 거는 상당히 괜찮아요, 재무가. 이런 회사도 0.1수로 배당을 주는데 그래. 그죠? 어제 괜찮아요? 자, 라파스를 봅니다. 라파스에 뭔 일이 있는지 몰라도 급락을 했죠. 거래량 싣고서. 월봉을 볼게요. 우하향이죠, 지금. 우하향. 완벽하게 우하향이에요. 저번 달 저점 깨면 큰일 나이 친구는 저번 달에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되고 주봉에서 추세 전환을 해줬기 때문에 금방 떨어진 낙폭. 이 정도는 메꿔줘요. 메꿔줄 확률이 높아요. 10주선까지만 가도 일단 27%. 이야, 빠짐 좋죠. 그런데 이렇게 순간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올라갈 확률이 크죠. 5일선 돌파해 주자마자 매수였고 월요일날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요거 찍고 나가면 빵 때리는 친구. 이해하셨죠? 재무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저렇게 떨어진 거지? 더 많이 해줄 것 같은데요. PBR이 3.23 비싸죠. 보통 지금 화장품주가 PBR이 2 넘는 게 없거든요. 1.5도 안 넘어요. 이게 비싼 거예요. 화장품 치고는. 화장품주 치고는 싼 건데 지금 전체 흘러가는 방향이 더 비싼 거예요. PBR이 1600, 매출이 1600억이에요. 1700이라고 치고 매출이 200억. 굉장히 약하죠. 지금 다른 거에 비하면. 재무가 엉망이다. 단지 돈은 많아요. 돈은 굉장히 많고 빚은 없고. 당연히 배당 못 주죠. 영업이익 안 좋으니까. 근데 기술적으로는 좋아요. 살만해요. 자, 클리오에 대한 증권사의 호평이 조금 나오고 있던데 요때 잘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걸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요렇게 뛴 애들은 눌러주고 또 뛰거든요. 월봉 H를 보니까 낮아요. 싸죠. 5개월선까지만 가도 일단은 7%. 주봉에서 추세전환 못 해놨죠. 그냥 기다려야죠.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왜 기다리냐면 일단 섣불리 사지 말고 일봉에서 21선 회복해 주는 거 확인하고 매수.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갖고 두 번째 여길 가요.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은데 증권사에서 좀 호평이 나오대 이 친구. PBR이 1.25. 비싸지 않죠. 시총이 2,300억인데 매출이 2,700억. 괜찮네. 재무 나쁘지 않아요. 그죠? 나쁘지 않고 영업이익도 평탄하고 현금유불이 2,000%, 부채비율이 30%. 괜찮아요. 배당성 0.82%. 그래서 호평이 나왔구나 니가. 근데 대출이 안 돼야. 살만해요. 이 친구 괜찮아요. 내일 21선 회복해 주자마자 매수해요. 뛴 이력 있기 때문에 또 떼요. 증권사 호평이 참 클리오가 아니라 클래시스였다. 죄송해요. 저도 좀 공부를 해도 좀 그래요, 제가. 자, 클래시스는 일단 월봉 H를 보게 되면 엄청난 우하향이죠. 이거 증권사 호평 왜 나와? 지금 우하향인데. 미치겠다. 그렇지, 뭐, 왜 나오는지 알겠다네. 자, 5개선만 깨면 돼요. 일단 목표가 20개선이 되고 5개선 깨면 큰일 나요. 우측산이니까. 저라면 안 삽니다. 지금 사게 사야 될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많은데 굳이 클래시스처럼 월봉에서 우하향인 종목을 사야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그죠? 지금 이런 데 있는 게 전부 다 미래나노텍, LNF, 에코프로 비면 다 여기 있어요. 자, 주봉에서도 추천 해줬네. 자, 굳이 하실 분은 하셔도 되는데 자리가 불안하고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혀 살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고 얘가 상한가 가든 날아가든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아요. PBR도 6이나 되죠, 지금. 다른 화장품주는 PBR이 1.5가 될 정도로 저평가가 돼 있는데 얘는 비싸죠. 예를 들어서 컬러레이가 6을 가게 되면 30배 올라가, 30배가 아니구나. 그렇지, 30배 올라가, 30배. 너무 비싼 거예요. 시총이 9,800억, 1조 가까이 되네요. 매출이 1,300억. 다른 애들은 시총이 600억이고 매출이 2,000억, 3,000억인데 얘는 시총이 1조인데 지금 매출이 1,300억이죠.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엄청나게 고평가예요.
배당을 주든 현금요율이 좋든 말든 안 사는 게 제일 좋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굳이 하실 분은 하셔도 돼요. 나는 클래시스가 너무 좋아. 저 사람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클래시스가 얼마나 좋은데. 이런 분들은 꼭 하셔도 돼요. 장기 투자로서도 빵점이고, 단타 단기 짧게 하고 나오시면 돼요. 자, CNC 인터넷에 대한 그 호재는 제가 계속 봤는데, 이 친구도 기사가 계속 뜨는데, 일단, 목표가 여기죠. 갈 자리는 좀 있네요. 주봉에서 살 자리는 없어요. 다음 주에 이거 뚫어주면 갈 건데, 못 뚫어주면 폭락할 거고, 내가 살 자리는 없다. 리스크, 모험을 걸어야 돼요. 사지 않는 게 제일 좋고, 굳이 하실 분들은 5일선 기준 매수매도 진행하면 돼요. 우리가 똑같은 섹터에 있더라도 예를 들면 2차전지 섹터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2차전지에서도 살만한 게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이 있죠. 이렇게 손가락이 있으면 여기서 살만한 애들이 이렇게 손톱 부분에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엑기스를 사야죠. 엑기스를. CNC 인터넷 2배. 얘도 2배인데 그래? 클래시스 6배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PBR이 2배예요. 비싼 건 아니에요. 저 정도면. 시총 2,400억. 매출이 1,200억. 좀 약하네요. 현금유불이 12,000%. 이야, 돈 많다. 배당을 안 하네, 배당을. 아니, 영업이익도 좋은 애들이 배당을 안 해. 진짜. 이런 거 너무한 거예요, 솔직히. 현금을 이만큼 싸놓고 있는데 배당을 안 하냐고. 참. 패스, CNC는 패스예요. 뭐 하실 분 하셔도 돼요. 잉글우드랩은 추세 전환을 턴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좋아 보이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일단 5개월선까지만 가도 16%. 주봉에서 추세 전환 해주고 있고 일봉에서 거래량이 터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이때 이 가격대에서 이 친구가 22%, 얼마 전에 여기서 21%, 20선 뚫어주고 있죠 지금. 자, 우리가 거래량 없이 조정받을 때 앞전에 대량거래 터지고 조용하던 애들은 한번 빵 때려요. 잉글우드랩은 관심 있게 무조건 보셔야 돼요. 재물을 좀 볼까요? PBR이 1이네요. 굉장히 싸네요. 시총이 800억. 매출이 1,600억. 괜찮다. 현금유율이 1,300%, 부채비율이 55%. 뭐 1,000%니까 배당 안 주는 거 이해하죠. 뭐 10,000%도 안 주는데 뭐 10,000%도 배당을 안 주는데 1,000%는 당연히 안 주겠지. 저도 관심 있게 한번 볼까요? 나도 봐야 되겠어요. 얘를 선진뷰티 사이언스하고 붙여놔야 되겠다. 저도 함부로 안 사요, 주식. 저도 공부하고 사고, 아니, 멤버님들은 제가 공부한 거 다 알려드리고. 자, 다 왔어요, 이제. 리더스 코스메틱은 관리 종목이죠. 절대 건드리지 마요. 점삼점삼 날아가도 이런 거 건드렸다가 한 번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대봉에르스가 있어 좀 수상해요. 일단 많이 떨어졌어요. 일단은 전월 전전월에 바닥만 깨지 않으면 깨고, 이 친구도 저한테 관종에 있어요. 주봉에서 추세를 깨놨기 때문에 못 돌릴 수는 있는데, 요새 거래량의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못 사도 만약에 가격대가 이렇게 박스권에 있으니까 가격대가 6,900원이 왔다. 웬만하면 살만해요. 이해하셨죠? 가격대가 6,900원이 왔다. 그럼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6,900원이 오게 되면 7, 8천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시면 돼요. 박스권 매매는 주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매매. 가장 쉬운 매매예요. 주식은 거래량하고 박스권만 알면 돼요. 잠깐 재우고 갈게요. 다 해가요. 좀만 참으세요. 좀 힘들어도. 자, PBR이 0.75면 굉장히 싼 가격이고, 시총이 820억, 800억밖에 안 돼요. 매출이 800억이니까 괜찮죠. 자기 시총에 좋은 매출이었고, 연간 영업이익이 적자난 적이 없죠, 지금. 분기별로 적자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고, 1928%의 유보율과 부채 비율이 25%라는 얘기는 상당히 제목 단단한 건데, 이런 회사도 0.59% 배당을 줘요.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인 거예요. 10,000%가 넘는 애들도 배당을 안 주는데 2,000%가 안 되는 게 배당을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좋은 회사인 거예요. 자, 이찬불을 봅니다. 이찬불이 예전에도 상당히 핫했었어요. 이 친구가 여기서 촥 날아갔는데 이때 이찬불이 대장주였거든요. 이런 애들이 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찬불은 좋고 지금 5개월선을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20개선까지만 가도 30%예요. 즉 상한가가 목표가고 5주선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가 일봉에서 거래량이 살짝 늘어났고 앞전에 떼어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이츠한불은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종목 중에 내가 화장품들을 살려면 이츠한불이 제일 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츠한불이 선순위, 그리고 아까 알려드린 그 뭐냐 그거 말도 안 되는 주식. 이츠한불이 첫 번째 선순위가 되고 클래시스는 저 꼴찌가 되고
절대 안 사야 될 주식. 이찬불이 재무도 좋을 것 같죠? 벌써 저기 그 증권사에 나눠놨죠. 자, 보겠습니다. 0.91 싼 거예요. 1도 안 돼요, 지금. 1도 안 되고. 시총이 3,400억이에요. 매출이 좀 약하네. 매출 약하고 적자난 적이 없죠, 지금. 연간 영업이 적자난 적이 없고 현금유율이 3,300%, 부채 비율이 한 자릿수예요. 굉장히 싼 거예요. 배당도 줘요. 장기로도 좋고 지금의 위치가 좋고 특히 이차함부는 예전에도 대장주 역할을 했어요. 자, 중국이 살아나자마자 그때 리오프닝 이슈가 뜨자마자 이렇게 착 날아갔거든요. 여기를 다시 걸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차함부는 잘 보고 계셔야 되고 우리 멤버님들도 무조건 이차함부는 잘 보고 계셔야 돼요. 특히 앞전에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눌러주고 또 떼요.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에이블 CNC를 봅니다. 에이블 CNC가 그때 악재가 하나 있었거든요. 참 무너졌는데 월봉은 아직 바닥 찍었네요. 자, 추세 전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에이블 CNC도 무조건 봐야 돼요. 화장품도 살만한 게 끝에 나오네, 끝에. 아이고. 자, 봅니다. PBR 0.97은 싸다는 얘기인 거예요. 시총이 1,200억. 매출이 2,200억. 야, 자기 시총의 2배네요. 그죠? 2배고. 연간 영업이익이 좀 적자가 셌는데 줄어들고 있네요. 올해 더 줄겠다. 올해 AVCNC가 흑자 전환해주면 날아가요, 얘. 현금요율이 800%, 부채비율이 69%니까 재무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어요.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요렇게 4개는 좀 봐야 되겠네요. 역시 주식은 공부하고 사는 거죠. 다시. LG 생활 건강이 거의 그죠? 이게 황제주였다가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게 추세죠. 어차피, 이런 거예요. LG 생활 건강이 그동안 잘 올라왔죠. 이렇게 이제 카카오 생각하면 돼. 잘 올라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언제 위험해졌냐면, 20개선 깰 때 위험해지고, 60개선 깰 때 위험해지고, 지금부터 단 한 번도 5개선이 올려오는 적이 없죠. 자.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5개월선 돌파 안착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아직도 추세 전환과 턴이 안 돼 있는데 한 번 올라가면 그래도 5개월선까지는 가기 때문에 5개월선이 목표가가 63만 원이 돼요. 5개월선까지만 가면 일단은 10% 먹어요. 단기로 먹는 거예요, 단기로. 제가 생각할 땐 NGC 생활 건강은 무조건 피하고 보는 게 맞다. 일단 무조건 피해요. 하고 재무는 안 봐도 돼요, 얘는. 안 봐도 되고. 네오팜 이루다 스킨앤스키. 네오팜 좀 볼게요. 딱 3개 남았어요, 이제. 너도 엄청 많이 떨어졌구나.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추세 전환 해주고 있고. 일봉에서는 저점 찍자마자 살아났는데, 20에서 안 깨는 한 매수. PBR 1.0은 비싸지 않아요? 매출이 870억. 자기 시총이 1,400억인데 조금 작네요. 연간 영업이 적자 난 적이 없죠. 3,200%도 배당 안 주니? 좋다. 이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현금 유보율이 3,000%고 빚이 없으면 배당을 줘야지. 2.82%, 그죠?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좋은 회사예요. 박수 쳐줘야 돼요, 박수. 그런데 주가가 너무 많이 더 떨어져가지고 솔직히 좀 속상할 것 같은데 들고 계신 분들은 낙폭과대요. 여기부터 사모으면 돼요. 그러니까 배당도 받고 주식으로 돈도 벌고. 얘는 중장기로 괜찮아요, 네오팜은. 이해하셨죠? 중장기로 괜찮아서 일단 까먹지 않기 위해서 바로 살 건 아니고 얘는 급등주는 아니에요. 네오팜이 아닌데? 약간은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 자리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딱 뛸 자리, 뛰어서 살만한 데 알려드릴게요. 자, 이루다를 봅니다. 뭐 있죠, 이 친구? 일단 이 정도면 다중바닥권인데 주봉에서 5선을 회복 못 해줬네. 내일이 중요하겠네요. 뭐가 있죠, 지금 얘? 빵 때리고 눌러주고, 빵 때리고 눌러주고, 또 때리고 눌러주고. 우리는 거래량에 관심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대량 거래 터진 다음에 믿고 찾고 30일에서 50일인데 재무만 단단하면 순간 띠락률이 굉장히 큰데요. 자, PBR이 2.43이면 낮진 않아요. 시총이 878억. 매출이 약하죠, 시총에 비해서. 돈도 없고 빚은 없네. 회사가 돈이 많은 회사는 아니네요. 당연히 배당은 안 나오고 연간 영업이익이 적자난 적은 없네요. 재무가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뭔 일이 있을까요? 이 회사가 잘 뛰네. 한번 관심 있게 보고 굳이 사려면 20에선 회복해주면 매수. 회복하기 전까지 사지 마요. 요새 스킨앤스킨이 굉장히 핫하죠. 동전 주니까 좀 조심은 해야 돼요.
자, 월봉에서 보면 위치는 낮아요. 물론 동전주라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조심을 하자고요. 5개월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에요. 주봉에서 20선 위에서 끝났죠. 20선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일단 21선 돌려주자마자 매수. 아, 저 그레인저 21선 돌려주자마자 매수예요. 돌려주기 전까지는 사지 말고 재무는 오면이 안 좋겠죠? 220원짜리니까. PBR이 2년 높은 건데? 낮진 않아요. 스킨앤스킨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에 비해서 높아요. 자, 800억이고 매출이 800억. 그죠? 당연히 뭐 약하죠, 매출이. 시총이 800억인데 매출이 270억이니까 약하고. 연간 영업이익은 빠져나왔네요. 돈이 없고 빚이 많아요, 회사가. 위험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 살 때는 뛴 이력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뛰긴 뛸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로다가 너무 큰 금액 싣지 말고 20에서 뚫자마자 그냥 조금 사놓으면 얘는 또 뛸 확률은 커요. 거래량에 집중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식이 너무 안 좋아도 싹 떼놓고 나중에 뭐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는 나중에 작업주가 될 수도 있고 좀 조심해야 된다. 걸리지 말고 조심해야 돼요. 굳이 사려면 안정적인 애들 많잖아요, 지금. 아까 알려드린 대로 재무도 단단하고 중장기로 길게 끌고 갈 만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종목. 이런 친구가 날아가면 잘 날아가는데 위험한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대신에 수익을 못 준다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화장품 관련 여기까지 볼 거 1시간 좀 넘게 걸렸는데, 제 일반 실방에서 그 재무까지 잘 못 봐드리는 거는 이렇게 우리는 일반 실방 할 때 제가 전 섹터를 다 보는데 하나하나 재무까지 다 봤다가는 날 새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화장품에 대한 제가 얘기를 좀 해보는 거고, 내일도 할 수 있어요. 내일 만약에 제가 이제 요새 몸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못하게 되면 못하고 만약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려드릴 테니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제 채널은 항상 알림 설정 잘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으시고,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 오늘 토요일 저녁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영화 보러 가요. 영화 보고 이제 좀 푹 쉬려고.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내일이나 또 월요일 날 이렇게 뵐 수 있는 걸로 할게요. 고맙습니다.